자, 제곱근과 실수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 우리가 이제 제곱근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곱근의 성질에 무엇이 있느냐를 이야기할 텐데, 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양수 a의 제곱근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는 제곱하면 a가 된다. 이들의 출발이, 이게 루트 a나 마이너스 루트 a의 출발 자체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요 값으로부터 우리는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구해진 이 값들을 요 x 자리에 다시 대입하게 되면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을 하면 a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a가 양수일 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루트 64를 이야기할 때 이걸 읽어주는 방식이 6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어. 64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얘를 이제 제곱해서 64가 되는 건 8이니까 8이라고 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64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야. 단순히 기호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루트 64는 8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면서 8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해하니? 64가 8의 제곱이므로 이제 근호가 없이 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4, 8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야. 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와요. a가 양수고 마이너스 a는 음수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놈을 내가 이 왼쪽에다 써보면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a의 제곱이라는 값과 같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든 루트 a의 제곱이든 이 값은 근호 없이 a라는 문자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a라는 값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같은 값이에요. 이거는 a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야. a의 양의 제곱근 잊지 마세요. a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a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근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양수던 음수던 그걸 제곱했다라면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에 대한 제곱근 어떤 수에 대한 제곱이 되어 있는 것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얘는 a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잊지 마. 자, 루트 a의 제곱. 지금 요 위에 있는 것과 요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은 a라는 값을 양수라고 딱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양수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루트 a 제곱의 값을 구하고자 한다라면 루트 a 제곱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a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요 값이 a가 양수라면 그냥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a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a가 0이라면 0은 제곱해도 0이니까 얘도 0이라고 쓸 거라고. 결국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우리는 a라고 쓰면 돼요.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가 문제인데 a가 음수일 때의 경우에는 a가 음수다? a가 음수면 그러면 얘는 근호 안에 들어있는 요 a의 제곱에서 a가 음수야.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그 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값이 a라고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a는 음수니까. a의 양의 제곱근은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비로소 양수가 된 거야. a가 음수면 우린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돼. 잊지 마.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야?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그치.
A 마이너스 A는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든 거야. 음수인 A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알겠어?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루트 A의 제곱은 이런 형식으로 양수일 때는 A,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라고 끄집어내는 기호가 바로 절대값 기호가 있었습니다. 절대값 기호도 지금 우리가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라고 쓸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라고 쓰는, 여기서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건 왜 마이너스 A가 된다고? A가 음수니까 양수를 만들려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꼭 알아야 돼. 루트 A의 제곱은, 그러니까 모든 수,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모든 수 A에 대하여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와 같고 A가 양수라면 그대로 A,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야 된다. 실제로 얘는 문자일 때가 힘든 거지 숫자로 주어지면 별로 안 어려워요. 루트 5의 제곱은 5야.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5를 양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라니까. A가 응? 양수가 되게 하려고. 봐봐.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거 쭉 내가 정리해 줄게. A가 0보다 커. A가 양수야. 이 A도 양수지. 그러면 얘는 그냥 2A 그대로. A가 양수야. 마이너스 2A는 음수지.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A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2A라고 써야 된다고. A가 음수야. 3A는 음수인 거야. 얘는 3A가 나올 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왜? 음수를 양수로 바꾸려고. 자, 4번도 봐봐. 마이너스 3A에서 요 마이너스 3A는 자, A가 음수인데 3을 곱해도 음수겠지? 근데 마이너스 3A가 되면 얘는 양수인 거잖아. 양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A 그대로 나온 거야.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여기는 계속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다. 뭐 요 이야기는 나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곱근에 대한 성질. 자, 제곱수가 뭐냐? 뭐 이건 뭐 말 그대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숫자들을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 제곱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제곱수가 근호 안에 들어가면 근호가 필요가 없죠. 왜? 제곱이 됐는데 이미 그 제곱된 값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1은 1, 루트 4는 2, 루트 9는 3, 루트 16은 4, 루트 25는 5라고 쓸 거라고. 자, 모든 자연수는 근호를 사용하여 루트 제곱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수들 있잖아. 3이라는 값이 있어. 그럼 얘는 루트 9라고 쓸 수 있죠. 루트 9는 다시 3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10이 있어요. 루트 10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10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루트 3의 제곱을 3이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다시 3을 루트 9라고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싶은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근호를 사용해서 근호 밖으로 나오는 이런 숫자들을 공부할 때, 이런 제곱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저 앞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곱수들을 적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9의 제곱 81, 10의 제곱 100,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의 제곱 289, 뭐 한 요 정도, 뭐 20의 제곱 400, 30의 제곱 900 이런 건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산할 때 편하다. 앞으로 근호 안에 있는 수를 근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인지가 궁금하면 소인수 분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제곱근에 대한 대소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가 B보다 작아요. 그리고 우리는 A의 양의 제곱근과 B의 양의 제곱근은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도 루트 B보다 작습니다.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2분의 1이라는 값과 3분의 1이라는 값을 놓고 보면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3분의 1보다 크잖아. 그럼 루트의 2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도 역시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반대로 루트 2분의 1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므로 2분의 1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무리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근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리수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숫자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 숫자들을 가지고 숫자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숫자들에 대한 어떤 크기 비교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그 다음에 사칙 연산들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런 연산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어떤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데 넓이가 A짜리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B짜리인 정사각형은 그들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와 루트 B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크기만을 놓고 보면 A가 B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도 루트 B가 더 클 수밖에 없죠. 한 변의 길이가 더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루트 A보다 루트 B가 더 크면 얘네들을 제곱한 A하고 B는 B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데 있어서 루트 7이 크니 루트 8이 크니 라고 물으면 루트 8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루트 8하고 3은 누가 더 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3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3이라는 자연수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서 3의 제곱, 얘는 루트 9다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 루트 8과 루트 9는 9가 더 크니까 이쪽이 더 커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겠죠. 이해하십니까? 형태를 갖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제곱근에 대한 크기 비교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